안녕하세요. 남서방TV 남재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 체중 조절하는 방법이 이것저것 누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00가지 정도 된다 해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원푸드 다이어트도 뭐 한동안 막 유행하기도 했고 세간에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하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과외를 많이 했죠. 뭐 요구르트 다이어트다, 벌꿀 다이어트다, 뭐 차 다이어트다 여러 가지 있는데 과일 다이어트가 이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참 간단하거든요. 과일만 사다 놓고 주구장창 이제 먹으면 되니까 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또 게다가 우리가 과일 그러면은 과일은 싱싱하고 비타민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하고 아주 신선식품 아닌가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과일은 좋은 음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음식만 먹으면서 빼면은 몸에도 좋고 살도 빠지고 좋겠다 해서 이런 원푸드 다이어트가 아직도 좀 많이 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이 원푸드 다이어트는 나름대로 뭐 정의를 하자면은 한 음식이 전체 칼로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거의 잘 안 먹고 한 가지 음식으로만 한다. 이게 원푸드 다이어트인데요. 이 대표적으로는 포도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 한 2kg 정도 되는 거를 갖다 놓고 하루에 한 3번에서 4번 나눠서 이렇게 막 먹는 거죠. 포도만. 이렇게 포도를 한 2kg 정도 먹으면 통상 한 1000칼로리 정도 섭취를 한다 해요. 근데 포도에도 물론 여러 가지 항산화제, 안토시아닌이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일단 원푸드 다이어트, 특히 포도 다이어트인 경우에 1000칼로리 정도 라니까 초저열량 다이어트죠. 우리 통상 한 1800에서 2000, 남성 같은 경우는 2300, 400칼로리 통상 섭취를 하는데 거기에 절반 이하의 칼로리만 섭취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살이 빠지죠. 일단 적게 먹으니까요. 그래서 적게 먹은 다이어트가 사실은 주된 이 포도 다이어트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포도는 물론 당분이나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풍부한 건 맞지만 우리는 균형된 식단, 특히 단백질 섭취가 어떻게든 돼야 돼요. 포도당이나 이런 거는 들어와 있고 뭐 지방도 조금 안 먹어도 관계는 없어요. 뭐 이 포도당을 통해서 또 지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단백질은 못 만들어내요. 뭐 누차 얘기했지만 특히 단백질을 이루는 20가지의 아미노산 중에서 12가지는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포도당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지만 8가지는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단백질이 한 120에서 160g 정도 하루 필요한데 이것이 전혀 안 만들어지다 보면 단백질 섭취 부족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은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곤하고 우리 이 구강 점막이라든가 위, 장 점막 같은 게 다 이 세포가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3분의 1씩 떨어져 나가요. 이게 다시 이제 보충이 되고 재생이 되고 하려면은 단백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들어오니까 위염이나 위궤양, 구강궤양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피곤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그래서 또 면역세포를 이루는 게 또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포도에는 없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자칫 실패할 확률이 많고 또 감기도 걸리고 또 구강궤양 같은 게 생겨서 오히려 더 먹기도 힘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푸드 다이어트는 할 수는 있어요. 갑작스럽게 불어난 체중을 빼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데 3일 이상을 하면 안 된다. 3일 이상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장기간은 안 되고요. 게다가 초열량 식사에 플러스 이런 단백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영양 불균형이 오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은 이거 먹는 게 굉장히 부실하고 안 되겠는데 해서 기초 대사량을 줄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영양분을 비축하려고 하는 체제로 바뀌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절약 표현형 체제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 비상경영 체제가 풀렸을 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게 되는 거거든요. 요요 증후군이라 하죠. 3일 이상 하면은요 100% 요요 증후군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또 포도
포도 다이어트는 포도를 아무리 잘 씻어도 하나하나 참 잘 씻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 다이어트는 이제 또 우리가 껍질이 우리 입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 이제 잘 세척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재배도 잘 하지만 거기에 조금 묻어 있는 이런 농약이 좀 섭취가 돼서 농약 중독 증상을 또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다이어트 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3일 이상은 절대 하시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사과 다이어트도 있어요. 사과 다이어트는 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뭐 한 5에서 한 8개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 사과만 먹는 건데요. 그렇게 먹으면 통상 한 800에서 1000칼로리 정도 섭취를 하게 된다 해요. 근데 이 사과는 뭐 우리가 껍질째 먹을 수도 있고 한데 구연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사과에는 여러 가지 또 물론 비타민, 미네랄 풍부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구연산이라는 게 이제 장운동을 좀 증진시키다 보니까 사과 다이어트 하면은 장운동이 증가돼서 변비도 예방하고 껍질도 좀 먹으니까 소미소도 섭취하고 좋겠다 해서 또 사과 다이어트가 많이 유행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사과 다이어트도 포도 다이어트와 마찬가지의 초저열량 다이어트이고 역시나 균형된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역시 사과 다이어트도 3일 이상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외에 이제 또 차 다이어트도 있었어요. 이 차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이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효과가 아주 좋아서요. 많이들 하고 아직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열량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 배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주 체중이 팍팍 빠지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이제 이 저장된 탄수화물이 당원이라고 해서 한 1kg 정도 있거든요. 간에 400g, 근육에 600g. 얘가 수분을 지 몸무게 한 3배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 4kg 정도 돼요. 이 차 다이어트는 칼로리 영향이 거의 없으니까 일단 몸에 있는 당원부터 갖다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분이 나와요. 그를 또 이뇨작용으로 팍팍 빼주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4kg의 탄수화물이 금방 고갈되고 그 소변으로 쫙 빼주니까 아주 효과는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좀 붓기 같은 거 홀쭉해지죠. 붓기 빠져서. 그래서 효과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방은 건드리지 않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주로 당원이 고갈되고 그게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 단백질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다이어트입니다. 차 다이어트는 3일까지 안 되고요. 하루나 이틀 이상 지속되면 안 됩니다. 뭐 하루 정도나 해볼까? 그래서 갑자기 찐 불어난 체중 조금 관리하는 정도의 하루 정도 다이어트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뭐 먹물 다이어트다, 요구르트 다이어트다, 뭐 심지어는 알코올 다이어트다. 알코올 다이어트도 맞긴 맞아요. 알코올 들어오면은 다른 영양소가 역시 없고 또 알코올은 그때 알코올 자체가 막 지방으로 전환되지는 잘 않아요. 또 몸에서 한 700에서 800칼로리 정도만 흡수하고 또 내보내기 때문에 술만 먹으면 살 빠져요. 원래 술꾼들 피쩍 마르거든요. 진짜 술꾼들 애주가들은 김치에 멸치 정도 고추장 찍어서 먹기 때문에 살 쭉쭉 빠져요. 저도 술 며칠 연장 먹으면요, 저도 이제 공복에 주로 폭탄주 몇 잔 먹고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안주를 잘 안 먹어서, 특히 뭐 일식집이나 뭐 이런 데서 막 회식하고 하다 보면요, 일식집은 음식 몇 점 먹으면은 나중에 나오는 그 스키다시들 막 안주들 이런 거 하나도 못 먹거든요. 회만 몇 점 먹고 술만 먹게 돼요. 살이 쭉쭉 빠져요. 그래서 이런 술 다이어트도 일리는 있지만 술로 어떻게 살을 뺍니까? 몸이 또 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술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식사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갖고 그런 뒤 도구로서 술을 이렇게 먹고 하는 거지, 술로 내가 살을 빼보겠다면은 큰일 나죠. 알코올 중독되면 안 되고요. 또 알코올 자체도 깡통 칼로리라 하기 때문에 절대 몸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 다이어트도 그냥 한 끼 어쩌다가 술만 먹고 안주 안 먹고 해서 살 빠지는 거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꾸준히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푸드 다이어트 정리를 하면은요, 해볼 수는 있지만 단기요법이다. 3일 이상은 절대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넘기는 와중에도 우리가 요요증후군을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초저열량 다이어트다 라는 것을 아시고요. 또 분명히 영양실조에 빠진다. 단백질 섭취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깡통 칼로리에 가까운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력 저하나 또는 궤양이나 이런 단백질 부족 증상들이 나타나기 쉬운 부작용이 많은 다이어트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다이어트에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왕도는 없다.
단기간에 빼는 살은 다 요요 증후군으로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일주일에 1kg 이상 절대 안 됩니다. 한 달에 2kg 이상 절대 빼지 마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 빠졌을 때는 지방보다는 근육 손실이 더 많고, 또 그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요요 증후군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한 달에 1kg만 빼십시오, 1.5kg만 빼십시오 합니다. 10개월이면 10kg에서 15kg입니다. 크게 바라보고 꾸준함을 가지고 다시 찌는 요요 증후군을 예방하는 게, 그리고 근육을 보존하는 거고, 이게 다이어트의 핵심이다. 이게 뱃살 빼는 데 핵심이다. 내가 아는 지인도 살이 갑자기 쪄가지고 100kg가 넘어가지고 고혈압 와가지고 저한테 한 달 만에 와서 홀쭉해졌어요. 제가 10kg 빼왔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또 한 10kg 더 빼가지고 70kg 때 들어갈 겁니다. 제가 적극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빼시는 거 다시 요요 증후군 갖고 몸이 상한다. 지금도 많이 뺐다. 10kg 뺀 거 좋습니다. 이제 더 급격하게 뺄라 하지 마시고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해서 조금씩 근육 보존하면서 제가 빼십시오 했습니다. 한 3, 4일 단기간 요법은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3일 이상 장기간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